미래의 학교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그것을 조작하는 방법까지 가르쳐야 한다. 학생들은 낡은 생각을 어떻게 버리고 언제 그것을 바꿀 것인가를 배워야 한다. 즉, 배우는 방법을 배워야만 한다. 미래의 문맹자는 읽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다. 내가 생각하는 효과적인 학습법은 대충 이러하다. 첫째, 관심 분야가 있고 공부하는 즐거움을 알아야 한다. 난 태생적으로 호기심 천국이다. 먹고 사는 문제로 중간에 끊기긴 했지만 직업을 바꾸면서 그 호기심에 다시 불이 붙었다. 내가 생각하는 학습의 출발점은 관심 분야의 발견 혹은 탄생이다. 둘째, 미천이다. 모든 일에는 미천이 필요하다. 장사도 그렇고 연애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다. 가만히 있는데 관심이 생길 리 없다. 관심이란 투자를 해야 생긴다. 알고 있는 게 있어야 알고 싶은 게 생기는 법이다. 매사에 관심이 없다는 건 그동안 공부에 아무런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교 졸업 후 분석행위의 삶을 살았고 그 결과 관심의 샘이 말랐다. 공부를 하려면 미천을 장만해야 한다. 가진 미천을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 진화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핵심은 자발성이다. 학생 때의 공부는 억지로 하는 공부다. 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는다. 자발성이 있을 리 없다. 하지만 나이 들어 하는 공부는 완전 반대다. 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뭐라고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다. 그래서 어렵다. 셋째, 생산적으로 지식을 나누고 배출할 수 있는 채널이 있어야 한다. 주변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많다. 온갖 좋은 강연을 쫓아다니는 사람, 책을 수십 권씩 사서 읽는 사람, 일주일에 3번씩 조찬 모임에 참가하는 사람. 그런데 학습은 인풋 못지않게 아웃풋이 중요하다.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학습 방법은 아웃풋을 전제로 공부하는 것이다. 주변에 인류대를 나와 시들어가는 친구가 많다. 이미 구조조정을 당한 친구도 있고 아직 회사를 다니지만 몇 년 후면 회사를 나와야 하고 그 후에는 별 대책이 없는 잠재적 실업자도 있다. 반면에 경력관리를 잘하여 맡은 분야에서 최고 경영자로 이름을 날리는 친구들도 있다. 오랜만에 동창들을 만나면 여러 생각을 하게 된다. 별 볼 일 없는 대학에 들어가 존재가 희미했던 친구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도 하고 전교 1, 2등을 놓치지 않았던 친구가 그저 그런 자리에서 별다른 빛을 발휘하지 못하기도 한다. 후반에 빛을 발하는 친구들의 공통점은 자기 분야에서 대가가 되기 위해 목표를 세우고 평생 노력했다는 것이다. 물론 인류대학을 나왔다는 것, 학점이 좋다는 것은 성실하게 학과 공부를 했다는 증명이다. 하지만 학생 시절 성실했다는 점만을 증명한다. 인류대학을 나온 후 그 자리에 안주한 사람은 그저 그런 학교를 나왔지만 졸업 후 끊임없이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과 차이가 나게 된다. 지식사회에서 전문성이란 최소한의 자기 보호 방편이다. 최근 1년 동안 헤드헌터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면 경력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부자들은 먹고 살 만큼 부를 축적했어도 자식들 교육에 목숨을 건다. 부는 물려줄 수 있지만 지식은 물려줄 수 없고 지식이 없으면 물려줄 부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이다. 가난한 사람이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기 힘든 것도 가난한 사람이 부자에 비해 지식을 얻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지식인이라 하면 가난한 남산골새님을 연상했다. 교수라는 직업은 배움은 많지만
경제적으로는 풍족하지 않은 직업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오늘날 지식의 시대에는 다르다. 지식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독점한다. 사회에 나온 후 책 한 권 읽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만약 주기적으로 국가에서 모의고사를 보고 거기에 따라 사람을 분류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을 구별해 차등을 두어 세금을 매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분서경유한 사람에게 당신은 직장 다닐 자격이 없으니 1년간 직장을 떠나 책 100권을 읽고 시험을 본 후 다시 복직하라면 어떨까? 밥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영양실조에 걸리듯 오랫동안 책을 읽지 않으면 뇌에 이상이 생긴다면 어떨까? 혼자 그런 생각을 가끔 한다. 공자는 옥불탑 불성기 인문학 부지도라고 했다. 옥은 다듬지 않으면 그릇이 될 수 없고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도를 알지 못한다는 뜻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사람 노릇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유방은 육가에게 천하를 얻는 것은 마상에서 할 수 있지만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안상에서 이루어진다. 공부하지 않으면 사직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했다. 제발 공부를 좀 해라.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냐는 질책의 말이다. 고미숙은 공부의 달인 호모콩푸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젊은 시절 공부 안 하는 건 그런대로 용서받을 수 있지만 나이 들어 공부하지 않는 것은 치명적이다. 젊은 시절에는 삶을 깊이 있게 바라볼 기회가 별로 없다. 나이 들수록 생업 전선을 누비고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게 된다. 그것을 지혜롭게 통과해 나가려면 본격적으로 공부해야 한다. 예전의 공부는 돈과 지위를 얻기 위한 수단이다. 즐거움은커녕 공부에 대한 악감정만 만들 뿐이다. 공부란 눈앞의 진리를 따라가는 것과는 정반대의 벡터를 지닌다. 아주 낯설고 이질적인 삶을 구성하는 것, 삶과 우주에 대한 원대한 비전을 탐구하는 것, 그것이 공부다. 공부는 자유의 도정이다. 자본과 권력, 나아가 습속의 굴레에서 벗어나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해야 비로소 공부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공부는 그 자체로 존재의 기쁨이자 능동적 표현이다. 지금 대학은 공부와 실리를 혼연일체로 사고한다. 그것과 무관한 공부 그 자체에 영역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한다. 스트릿 스마트는 세상 물정에 빠삭하다는 의미이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사회에서 배우는 것은 다르다.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고서도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한다. 하지만 사실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배운 것과 실제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워낙 다르기 때문이다. 사회가 어떤 곳인가를 설명하는 것은 군대를 다녀오지 못한 사람에게 군대가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는 것만큼이나 난감한 일이다. 확실한 것은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이다. 대기업 간부를 거쳐 중견기업의 오너가 된 박 사장이 대표적이다. 그는 젊은 시절 많은 고생을 했다. 고시 공부에서 몇 번 실패한 후 대기업에 취직했지만 과도한 업무, 얼마 안 되는 봉급,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만족한 생활을 못했다. 하지만 대안이 없었던 그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 밑바닥 생활을 거치면서 그는 일하는 방법, 전문성, 기업 구조, 프로세스, 사람 대하는 기술 등 많은 것을 배웠다. 무엇보다 기업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운영되고 어떻게 가치를 창조하는지를 느꼈다. 힘들었지만 시야가 넓어졌다. 우연한 기회에 작은 기업을 인수한 그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10년 이상을 현장에서 땀 흘리며 고생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다.
만약 별다른 고생 없이 부모가 준 돈으로 기업을 인수했다면 결과가 어땠을까? 우리는 평생 공부해야만 한다. 지금같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시대에서는 더욱 그렇다. 학교를 졸업하면서 배움을 중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 인생이 중단될 가능성도 높다. 정말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배운다. 상사로부터, 고객으로부터, 동료로부터 배운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분야에서는 일정 단계까지 올라가야 한다. 배움의 최대 장애물은 무엇일까? 나는 겸손을 가장한 자기 비하, 이미 획득한 지식에 갇혀 새로운 흐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직성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기 위해서는 비워야 한다. 시장이 반찬이다는 속담이 있다. 시장하면 모든 맛이 있고 시장하지 않으면 진수성찬도 의미가 없다는 말이다. 그런 면에서 고품이란 참 중요하다. 배가 고파야 음식이 맛있는 것처럼 돈에도 고품이 필요하지 않을까? 처음부터 부자였던 사람과 가난의 고통을 아는 사람은 돈에 대해 느끼는 것이 다르지 않을까? 금수저들은 돈이 귀하다는 것, 돈 벌기 어렵다는 것, 노력의 결과로 돈이 생겼을 때의 기쁨을 알기 어렵다. 공부의 목적 중 하나는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이다. 일명 무지의 지다. 난 책을 읽고 소개하는 직업을 가진 지 20년이 넘어간다. 누구보다 책을 많이 접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하나 있다. 그렇게 많이 읽는데 읽을수록 읽어야 할 책, 읽고 싶은 책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궁금한 것과 알고 싶은 게 계속 늘어난다. 반대로 생전 책을 읽지 않을 사람은 점점 책을 읽지 않는다. 궁금한 것도 알고 싶은 것도 없어 보인다. 요즘 같은 영상 시대에 왜 책을 읽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도 한다. 과연 그럴까?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나 자신을 아는 것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다. 무엇보다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인식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무지의 지다. 책을 많이 읽으면서 달라진 건 딱 하나다. 내가 무지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런 내가 참 마음에 든다. 적어도 난 내가 무지하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지 않은가.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 성과를 잘 내는 사람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까?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보일까? 그들은 모두 집중력이 뛰어나다. 상대가 하는 말을 열심히 듣고 거기에 관해 질문을 한다.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반대로 일 못하는 사람들은 늘 정신이 다른 곳에 팔려 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딴짓을 한다. 그런 사람 중 자신은 생각이 너무 많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신을 생각이 깊은 철학자로 포장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 생각이 많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나는 생각이 많다는 것은 현재에 집중하지 못해서라고 생각한다. 현재 여기 존재하는 대신 과거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다. 과거 일을 후회하거나 아니면 미래 일을 앞당겨 걱정하느라 정작 지금 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다. 앞에 있는 사람과 밥을 먹으면서 다른 사람과 카톡을 한다. 국어 시간에 수학 공부를 하고 수학 시간에 국어 공부를 한다. 회사에 앉아서는 집안 걱정을 하고 집에서는 회사 걱정을 한다. 정말 영양가 제로인 행동이다. 이런 식으로는 죽도 밥도 되지 않는다. 뭔가를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만 낭비한 것이다. 간혹 이런 사람들은 신중하다, 생각이 깊다는 식으로 잘못 평가하기도 하는데 난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일을 걱정으로 대신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게으름의 다른 표현이라고 본다. 최근 뭔가를 하면서 집중한 기억이 있는가? 일을 하느라 식사 시간을 깜빡했다거나
책을 읽다 보니 날이 환해졌다거나 친구와 이야기하다 보니 몇 시간이 후딱 지나갔던 경험이 말이다. 그게 바로 집중이다.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집중의 시간이 필요하다. 아니, 그런 목적성보다는 뭔가 집중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때 행복을 느낄 수 있고 그런 시간이 축적되면 뭔가 좋은 관계도 성과도 만들어진다. 초밥 만드는 걸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말로 설명을 할까? 아니면 야단을 칠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잘 배우는 방법일까? 오노지로는 일본 최고의 초밥 명인이다. 그가 경영하는 스키야바 시즈로는 미슐랭별을 3개 받은 일본 최고의 초밥집이다. 동업자들도 그의 비법을 신의 영역이라고 극찬한다. 그들의 교육 방법은 한마디로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 것이다. 선배가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배우도록 한다. 선배의 손놀림이나 일하는 자세를 보고 있으면 기술은 물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각까지 알게 된다. 초밥 만드는 기술을 배우는데 20년이란 시간이 필요하지 않지만 자세나 정신을 배우는데 20년이 필요하다. 성실과 정직을 가르칠 수 있는가? 경청하고 사람 존중하는 법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리더십도 가르칠 수 없다. 그런 면에서 임원과 팀장을 대상으로 하는 리더십 교육에는 한계가 있다. 뭐를 배우고 싶은가? 그걸 배우는 최선의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난 필요성에 대한 간절함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배우려는 마음이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배울 수 있지만 배우려는 마음이 없으면 백날 끼고 앉아 가르쳐도 배울 수 없다. 배움은 가르침에서 오지 않는다. 대부분의 중요한 진리를 가르칠 수는 없지만 배울 수는 있다. 그런 면에서 난 불언지교란 말을 좋아한다. 말은 하지 않지만 가르치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것이 가정교육이다. 부모가 하는 걸 보면 자식들은 자연스럽게 부모 행동을 모방한다. 학습의 첫 단계는 모방이다. 부모가 이웃에게 베풀면 자식도 베풀고 부모가 인색하면 자식 또한 짠돌이와 짠순이가 된다. 그런 면에서 최고의 교육은 말은 하지 않지만 배우게 만드는 것이고 최악의 교육은 목이 아프도록 가르쳤지만 전혀 배우지 못하거나 배우지 않는 것이다.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은 완전 다른 장르의 일이다. 요즘 젊은 엄마들을 대상으로 독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들의 최대 관심사는 육아와 교육이다. 내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애를 어떻게 키웠냐는 것이다. 난 솔직히 할 말이 없다. 우리 부부는 거의 잔소리를 하지 않았다. 무얼 하라고 한 적도 없고 하지 말라고 한 적도 없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어떻게 살라고 가르칠 수는 없다. 하지만 어떻게 살지는 배울 수 있다. 최고의 교육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최악의 교육은 본인은 엉망으로 살면서 말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다.